혹시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 한참 하거나 아니면 긴 영상 편집할 때 손에 전해지는 그 뜨끈한 열기, 그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인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열이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AP, 그중에서도 삼성 엑시노스 칩셋이 오랫동안의 숙지였던 발열과의 전쟁에서 어떤 비밀 무기를 꺼내들고 있는지 그 기술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새 칩이 나와서 더 빨라졌다 이런 식의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하면 최고 속도를 순간적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지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성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칩을 만들고 쌓고 포장하는 패키징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FOWLP, HBB 그리고 SBS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능.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순간 반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혁신의 첫 단추부터 한번 살펴보죠. 갤럭시 S40에 탑재된 엑시노스 2400. 여기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AP에 적용됐다는 FOWLP 기술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FOWLP는 Fan-out Wafer Level Packaging의 약자인데요. 이 기술을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도시의 도로망을 떠올리시면 돼요. 기존의 칩 패키징은 모든 데이터 입출력 단자,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칩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 안에 빽빽하게 몰려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만 몰려도 병목 현상이 생기고 열도 빠져나가기 힘들었죠. 딱 그거네요. 출퇴근 시간에 도심 한복판. 차는 엄청 많은데 길은 좁고 차들은 막 거북이 걸음하고 열기는 계속 쌓여가고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FOLEP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바깥, 그러니까 칩의 경계를 넘어선 외곽 지역까지 도로를 시원하게 넓혀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드나들 수 있는 길 자체를 넓고 많게 만들어서 신호들이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그리고 낮은 저항으로 오고 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이 덕분에 패키지 전체의 두께는 오히려 얇아지면서도 전기적 특성이나 열 배출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칩 내부의 회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칩 외부로 나가는 길,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를 혁신한 거군요. 그럼 그 도로 확장 공사의 효과는 실제로 어땠나요? 우리 같은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졌습니까? 네, 아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FOLEP 기술 하나만으로 이전 세대 패키징 대비 열 저항, 그러니까 열을 버티는 능력이 23%나 향상됐어요. 열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칩이 더 오랫동안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돼서 멀티코어 성능도 8%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죠. 잠깐만요. 23%라는 수치가 그냥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에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고사양 3D 게임을 계속 실행하면서 성능이 얼마나 꾸준히 유지되는지를 측정하는 칩 체력 테스트 같은 거죠. 여기서 엑시노스 2400이 전작인 엑시노스 2200보다 무려 2배나 높은 안정성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경쟁자인 애플의 A17 프로 칩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성능 안정성을 보여줬어요. 이건 FOWP 기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처음 10분만이 아니라 1시간 뒤에도 부드러운 화면을 유지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기술이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와, 그 정도라니. 엑시너스가 발열과 성능 유지력에서 마침내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첫 번째 신호탄이었군요. 좋습니다. 칩 외부로 나가는 고속도로는 넓혔는데 근데 여전히 칩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은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 AP랑 D램 메모리처럼 뜨거운 부품들이 서로 딱 붙어 있다면 말이죠. 이 내부의 열을 잡기 위한 기술이 바로 다음 단계인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다음 단계를 예측하셨네요. FOWP가 외부 도로망 정비였다면 이제는 도시 내부의 열섬 현상을 해결할 차례입니다. 바로 갤럭시 S26에 탑재될 엑시노스 2600의 핵심 기술, 히트패스 블록, HPV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기존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였죠? 기존의 AP들은 대부분 POP, 패키지 온 패티지라고 불리는 수직적 층 방식을 사용했어요.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칩 위에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D램 메모리 칩을 샌드위치처럼 쌓아 올리는 구조죠.
공간 효율성만 보면 아주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언뜻 보기엔 되게 효율적인 설계 같은데요? 문제는 두 부품 모두 스마트폰에서 가장 열을 많이 내뿜는 열원이라는 점입니다. AP가 열심히 계산하고 D램이 빠르게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안 둘 다 뜨거워지죠. 그런데 이 뜨거운 두 부품이 바로 위아래로 붙어 있으니 열이 빠져나갈 곳 없이 서로의 열기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난로 두 개를 겹쳐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게 바로 성능의 급격히 떨어지는 스로틀링 현상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서로의 열 때문에 같이 뜨거워지는 뭐랄까 일종의 팀킬 같은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명확한 문제가 있는데 왜 오랫동안 그 구조를 계속 썼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성능과 공간 효율성 사이에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 때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점점 얇아져야 하고 기능은 더 많아져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POP 구조는 공간을 아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칩의 성능이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발생하는 열을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졌고 바로 HBP가 그 해답으로 등장한 거죠. 드디어 HBP가 등장했군요. 대체 정체가 뭡니까? HBP, 즉 히트패스 블럭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초소형 첨단 방열판입니다. 열 전도율이 매우 높은 구리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얇은 블럭인데 이걸 AP와 D램이라는 두 개의 뜨거운 층 사이에 직접 삽입하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 속 재료 사이에 시원한 냉각제를 바르는 것처럼요. 이 HBP가 두 칩에서 나오는 열을 자석처럼 쫙 빨아들여서 넓게 분산시키고 칩 외부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칩 안에, 그것도 칩과 칩 사이에 방열판을 직접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 작은 방열판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데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30% 발열 감소라는 엄청난 수치를 봤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삼성의 내부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전작 대비 발열을 최대 30%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이 30%라는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서멀 헤드룸, 즉 열로 인한 성능 여유 공간이 엄청나게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자면 더 강력한 냉각 시스템을 달아서 엔진이 과열되지 않고 더 높은 RPM으로 더 오랫동안 달릴 수 있게 된 것과 같아요. 온도가 낮게 유지되니까 CPU와 GPU가 최고 성능을 내는 클럭 속도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HBB는 단순히 폰을 시원하게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서 칩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서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체력 증강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능의 핵심이죠. 삼성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 기술 덕분에 애플의 차세대 칩인 A19 프로보다 멀티코어 성능이 14%, 그래픽 성능은 무려 75%더 빠를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 누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2나노 GA 공정까지 결합되면 이제 성능과 효율 그리고 발열 제어라는 세 마리 토크를 한 번에 잡으려는 야심찬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FOLWAP로 외부 도로를 넓히고 HBB로 내부 열섬 현상을 잡았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쌓아올리는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쌓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닐까요? 이 다음 단계는 아예 쌓는 방식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궁극적인 청사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즉 SB 패키징입니다. 이름 그대로 더 이상 AP와 D램을 위아래로 쌓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수평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두 부품 위를 얇은 HBP 방열판이 이불처럼 넓게 덮는 구조죠. 삼성은 이걸 FOWLP-SB라고 부르는데 수직적층의 시대에서 수평 배열의 시대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시도입니다. 옆으로 펼친다니 발상은 좋은데 당장 드는 걱정은 면적이에요. 공간이 생명인 스마트폰에서 부품을 옆으로 늘어놓으면 칩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이 너무 커지지 않나요? 왜 두께를 줄이려고 면적을 희생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상식에 반하는 선택에 세 가지 놀라운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진다는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죠. 첫 번째 장점은 두께의 혁신입니다. 부품을 쌓지 않으니까 패키지 전체의 총 높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건 특히 갤럭시 Z 플립이나 폴드처럼
1mm의 두께가 전체 디자인과 사용 경험을 좌우하는 폴더블폰 설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 스마트폰도 얇아지면 좋지만 폴더블 폰은 접었을 때 두께가 2배가 되니까 내부 부품 두께를 0.1mm라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더 흥미로운데 바로 역발상을 통한 발열 제어입니다. 수평으로 배치해서 전체 높이에 여유가 생기니까 역설적으로 AP와 D램 각각의 칩 두께는 오히려 더 두껍게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그리고 칩은 두꺼울수록 열을 머금고 분산시키는 능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전력 설계도 더 최적화하기 쉬워지고요. 와, 정말 역발상이네요. 전체 패키지를 얇게 만들려고 수평 배치를 선택했는데 그 덕분에 오히려 개별 칩은 더 두껍게 만들어서 발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니 굉장히 똑똑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궁극적인 성능 및 효율 향상입니다. AP와 D램이 바로 엮여 붙어 있으니까 둘 사이로 오가는 데이터의 이동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집니다. 저희가 계속 썼던 도시 비율을 다시 써보자면 50층짜리 건물이랑 60층짜리 건물 사이를 엘리베이터로 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옆집으로 마실 가듯 건너가는 셈이죠. 경로가 짧아지니 데이터 전송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고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즉 전력 소모는 줄어듭니다. 더 빠르면서도 배터리는 덜 쓰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겁니다. 장점들이 정말 명확하군요. 하지만 역시나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면적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폴더블 폰처럼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는 기기에는 좋겠지만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바 형태의 스마트폰은 이 기술의 혜택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나요?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적이 커지는 건 분명한 기술적 과제고 이건 스마트폰 내부의 메인보드 설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부 공간 설계가 자유로운 폴더블 폰이나 태블릿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SPS 구조를 단순히 칩을 옆으로 놓는 기술로만 보면 안 돼요. 이건 향후 여러 종류의 칩들을 위아래로 직접 연결하고 쌓아 올리는 진정한 의미의 3D 패키징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 공사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패키징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장기적인 포석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정말 거대한 흐름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칩의 성능을 높이는 경쟁을 넘어서 발열이라는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삼성의 집요한 노력이 단계별로 선명하게 보이네요. FOWLP로 외부 효율을 높이고 HBAP로 내부의 열을 직접 식히고 마침내 SVS로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이 과정이 무척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의 말처럼 이제 패키징은 칩을 만드는 공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술들은 단순히 칩 하나의 성능을 위한 게 아니에요. 칩과 메모리, 그리고 냉각 시스템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작동해서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물이죠. 결국 사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순간적인 최고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쾌적한 성능을 유지하느냐는 지속 가능한 성능이라는 그 처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예전보다 발열은 줄었는데 고사양 게임은 더 오랫동안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히 칩의 이름이나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FOWLP, HBAP, 그리고 미래의 SBS 같은 패키징 기술들의 공이 매우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칩을 만드는 미세 공정만큼이나 이제는 그 칩들을 어떻게 담고 연결하고 시원하게 만드느냐가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기기 뒤에 숨겨진 치열한 기술 경쟁과 미래를 향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